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다음에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가입니다. 조국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사모펀드 쪽을 내가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이거는 조국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시점이 공식 수사 착수 전 시점이에요. 이 발언을 한 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어제 오후 6시에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매주 업로드를 하죠. 여기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검찰은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또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근거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들으신 내용입니다.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이 말을 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스스로가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전영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김태현 변호사는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했던 이야기 다 보고 또 기사도 봤을 텐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내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근거 뭐라고 된 건가요? 그러니까 내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근거는 뭐 검찰 쪽을 취재한 건 아니고 여권에 있는 현직 의원은 아니랍니다. 청와대 멤버도 아니고 여권에 있는 고위 관계자, 즉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우리가 조국 장관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수사하면 구속감이다. 만약에 임명하면 검사들이 따르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서 임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자기가 본인이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알았겠냐. 내사를 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라는 내 생각이다. 라고 어저께 이제 밝힌 거죠. 그런데 그 여권 관계자한테 그렇게 전달했다는 그 내용은 이미 한번 보도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여권 관계자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을 하긴 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 한 사람이 라디오 방송,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는데 라디오 방송 나와서 저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지난 8월 중순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8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됐던 게 8월 9일. 저 이야기를 유시민 이사장이 들었다는 건 8월 중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명을 전후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이 하려면은 사전에 검찰이 내사를 했던 것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내사 얘기가 하도 나왔으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제가 방송에서 듣고 싶었던 얘기, 궁금했던 건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대는가 하나. 근데 이제 구체적 근거라는 게 이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번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건 항상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위헌적 쿠데타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내사를 했다고 하면 그 내사 자체를 유시민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는 뭐였냐면 내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충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총장이 내사에서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한테 독대라도 해서 대통령님 지금 임명하시는 이런 사람이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오히려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위헌적 쿠데타다. 얘기는 또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제 그 방송을 좀 보면서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라는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앞에 나갔던 영상에서는 잠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나갔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관련해서 내가 검찰이 내사했다라고 생각한 그 근거 이 이야기를 길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다 들어보신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지금 상황에서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큰일 났어요. 지금 조국은 임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사자료가 왔어요. 그걸 보니 조국이 사법처리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정보를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 예. 며칠 동안. 예. 그러면 내가 대면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요청을 해야 맞죠. 예. 근데 그게 또 대면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줘. 예. 그럴 때 대통령에게 그걸 권할 수 있는 외부 인사에게 SOS를 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예,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그 순서로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가 말한 A 씨가 누구인지 금방 짐작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예.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나의 충정을 전하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는 건 금방 네. 떠오를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유시민 이사장 발언은 이렇게 들었고요. 검찰이 처음에 내사했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어제도 이 방송 나가고 나서 검찰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유시민 의원이 내사를 언급할 때마다 한 1시간쯤 뒤에 대검찰청에서 바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그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근거를 밝힌다고 해놓고 또 보니까 사실무근인 주장을 그냥 추론만 했다, 주장만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다시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검찰 입장 말이죠. 글씨가 많으니까 아까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이걸 한번 전용 기자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있는 그대로. 네, 지난주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국 장관 지명 전에 이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했고 조국 장관을 내사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부하들한테 속고 있다. 그리고 조국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다. 조폭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주 알릴레오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무근임을 일단 알려드린 바 있다. 지난주에 이미 그렇게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알릴레오에서 그 내사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예고했지만 또다시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이지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찰이 또다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요즘 취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더군요. 내가 취재를 했다. 취재를 해보니라고 하는 표현도 어제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저 방송을 통해서 그래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내사를 한 게 맞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저게 근거가 될까라고 갸웃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내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내사가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검찰의 특수수사라는 거는 첩보부터 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 민정수석,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행하고 감시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것들은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게 대검의 이제 예전 이름은 좀 바뀌었죠. 범죄정보 파트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 첩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내사를 해야 되죠. 내사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좀 들여다봤더니 별게 없네? 그럼 끝이지만 이거는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장관 임명 못한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시민 장관도 김태현 변호사는 유시민 이사장하고 같은 생각을 아니요. 하고 계시는 거네요? 유시민 이사장도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인정한다는 건 어떻게? 유시민 이사장도 내사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총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까도 이제 주로 영상에서 보지 예. 않았습니까? 대면 보고 요청할 수 있고 대면 보고가 안 되니까
막히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총장에 충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라고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과 저하고 의견이 동일한데 어디서 의견이 갈리는 거냐면 유시민 이사장은 결론이 뭐냐? 이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 위헌적 쿠데타라는 건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변함이 유시민 없다. 이사장 얘기는 자, 내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한테 뭐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거기서 수사는 멈춰야 된다.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저는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거죠. 범죄 혐의가 내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그걸 그냥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혐의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장관이니까 우리는 검찰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지. 그럼 하지면 안 되겠다. 수사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의 공식적인 반응은 공식적인 반응이고 지금 김태현 변호사도 내사를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 방송에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내사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 기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일관되게 뭐 명확히 내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수사 기밀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서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인데요. 저는 어제 이제 유시민 장관이 그 청와대 외부 인사인 A 씨한테 들었다는 시기에 예.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예, 8월 중순. 시기가 8월 중순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좀 설명하다가 이제 이 시기가 자유한국당 개별 의원들이 고발은 몇 건이 있었던 시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공식 고발은 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공식 입건이 되지 않았을 시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내사라는 단어는 이제 입건이 된 이후로는 수사가 되고 입건 전에 하는 걸 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 게 이미 자유한국당 개별 의원들의 고발이 몇 건 있었던 시기인데 공식 입건은 되지 않았을 시기다. 이래서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나. 결국 내사 시기가 아니라 공식 고발이 있었고, 공식 고발, 비공식 고발 이런 개념은 없는 거니까요. 사실 고발이 있었고 결국에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발장 접수하는 순간 입건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날짜를 찾아봤는데 이제 9일에 조국 장관이 지명이 되고 8월 9일. 네, 8월 9일에 지명이 되고 8월 19일에 이제 개별 의원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제 주광덕 의원이 웅동학원,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이 뭐 해운대 빌라 위장 매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있는 시민단체가 사모펀드를 고발을 했고 이 유시민 장관이 아마 공식 자유한국당이 고발했다는 거는 뭐 22일, 23일 이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추측도 해봤는데 어쨌든 고발이 있었다면 이게 당연히 내사는 아닌 것이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여당인 민주당의 백혜련,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알릴레오 방송을 보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근거를 댄다고 했는데 근거가 제대로 과연 된 것인지 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백혜련 의원과 박용진 의원 이야기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좀 들어봤습니까? 예, 그런 이제 근거가 어제 사실 저도 이제 근거를 댄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정말 무슨 어떤 녹취라든지 대검에 있는 고위 간부한테 직접 들으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 좀 떨어다르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의 사석에서 조국 장관에서 이거는 임명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 만나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얘기는 유시민 이사장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의 모 의원이 이미 한 번 했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내사는 불법입니다. 내사는 문제입니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를까? 내사는 불법도 아니고 충분히 총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또 결론은 위헌적 쿠데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이사장 어제 얘기를 쭉 보면서 글쎄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는 무엇인가라는 걸 제가 좀 아둔해서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 궁금증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백혜련 의원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인데요.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범위가 고무줄 잣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박용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근거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녹취가 나오거나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전달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적인 내사에 대한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 공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방송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전용 기자, 예, 하나 말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시민 사장이 이제 제기한 문제는 예. 결국 뭐였냐면 내사를 할 수 있는데 내사의 타겟은 그러면 조국 장관 아니냐, 전 장관. 그럼 조국 장관부터 수사 시작해서 없으면 끝내야지 왜 부인부터 자식까지 주변을 다 터냐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찰 수사의 플로우랑 어떤 프로토콜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검찰이 내사를 했던 첩보가 들어왔던 문제가 사모펀드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모펀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정경심 교수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타고 남편의 조국 전 장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 먼저 수사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 자체가, 이 사건의 실체 자체가. 그런데 왜 조국 전 장관부터 안 하고 부인부터 해서 가족 다 털고 예. 인질극이라 하는 얘기는 이 사건의 실체와 검찰 수사의 어떤 프로토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방송은 이쯤 하고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했다. 어제 청구한 겁니까? 네, 어제 오후 6시쯤에 다시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내일 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청구한 영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떤 혐의가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예, 이번에 추가가 된 혐의가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해서 이제 돈 100억 원대 그 캠코에서 이제 100억 원대 빚을 졌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위장 소송을 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 그리고 범인 도피 혐의도 추가를 됐는데요. 이 채용 비리의 공범들을 자기가 돈을 좀 주고 필리핀으로 좀 나가 있으라 이렇게 해서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뭐 비슷한 그 혐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20여일간 다시 수사를 끝에 더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서 더 보충을 하고 혐의들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소환되는 장면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가는데 이 건강 상태 지난번에 영장 기각할 때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검찰 이제 공식 브리핑에서 건강 상태 부분도 내일 소명할 부분이 있고 검찰은 줄곧 이제 어떤 CCTV 확보나 병원의 의사들 소견이나 뭐 검찰 의사 출신 검사 소견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속 대기에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국 동생 측 변호인은 이제 후종 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목 디스크랑 비슷한 건데 이 목 뒤쪽이 뻣뻣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명재건 부장판사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명재건 판사가 합니까? 통상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번에는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내일 심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다른 판사가 심사를 하고 물론 뭐 혐의가 추가가 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성명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명재근 부장판사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물론 똑같이 기각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면은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근데 뭐 이미 곤혹스러웠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 똑같은 혐의를 똑같이 청구했는데 발부되면 모를까.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로 혐의를 좀 소명을 한 것이기 더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발부된다 한더라도 뭐 크게 이제 뭐 소급해가지고 지난 기각을 꺼내서 다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혐의 자체도 추가가 됐고 이미 가장 중요한 혐의인 그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종범들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가 결국 문제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저 정영우 기자 얘기 들으면 목 아니겠습니까? 예. 디스크가 허리에서 목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에 만약에 건강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소명을 해낸다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을 해서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무슨 뭐 수술을 요하고 예를 들면 영장실시심사를 처음에 이제 연기 신청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법원에 이제 안 좋게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일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 심사가 내일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의 발부 여부는 내일 밤 늦게 또는 모레 새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전영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